타락한 권력 제2부 몰락의 그림자. 정의는 때로 무력합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법은 악용됩니다. 김명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명선과 차성렬이 만든 함정, 단지 50만 원. 그것도 그가 알지도 못했던 돈.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봄,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장, 완벽한 함정. 법원 계단,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명재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명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무죄입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피의자는 회사 자금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그게 횡령이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명재가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MJ 일렉트릭 본사.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횡령을 했다고? 말도 안 돼. 50만 원이래. 그것도 대표님 생일날 케이크 산 거. 그게 무슨 죄가 돼? 우리가 대표님 생일 축하하려고 준비한 건데. 법무팀장이 직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대표님을 구할 겁니다.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서 싸울 겁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법정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명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이미 윤명선에게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세요. 피고인 김명재는 2016년 12월 25일 회사 법인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빵과 과일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판사님, 그날은 피고인의 생일이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 샀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를 하려고. 그럼 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까? 개인 돈으로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실수로 50만 원을 쓴 겁니까? 그리고 김 사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이는 공모입니다. 검사 측에서 매수한 가짜 증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MJ 일렉트릭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입니다. 대표님은 자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한 번도.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재판은 점점 김명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김명재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했습니다. 김명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50만 원으로 2년이요? 피고인은 국민기업의 대표로서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은 즉시 시작됩니다. 김명재가 다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같은 날 윤명선의 사무실. 그녀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주가 조작팀이 움직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국민기업 MJ 일렉트릭 김명재 사장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MJ 일렉트릭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았습니다. 윤명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거예요. 검찰청. 차성렬이 MJ 일렉트릭 임원들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김명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릴 수 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 안에 윤명선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님이 계신데 어떻게... 김 사장은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망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직원들은 다 길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김 사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더 확대할까요?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 김명재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의 머릿속에는 직원들과 웃으며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원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교도관이 면회를 알렸습니다. 면회실에는 법무팀장과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70% 넘게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윤명선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김명재는 윤명선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3개월 후 MJ 일렉트릭 이사회실. 윤명선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MJ 일렉트릭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제가 운영합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입니다. 이 회사는 너무 복지에 돈을 쓰고 사회 공헌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회사의 정신인데. 정신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앞으로 복지비는 50% 삭감, 사회 공헌은 전면 중단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표를 내시면 됩니다. 이사회 직후 윤명선은 임원들을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비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김명재의 사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2장. 제국의 붕괴. 1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MJ 일렉트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사라지고 직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이직 준비 중이야. 나도. 하지만 대표님은. 대표님은 우리를 구할 수 없어. 이제 현실을 봐야 해. 연구소. 핵심 기술자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 먼저 갑니다.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여긴 더 이상 꿈이 없어. 윤명선의 사무실. 그녀는 해외 바이어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MJ 일렉트릭의 핵심 기술을 팔 수 있습니다. 가격은 5천억 원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해외에 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성전자에서 충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MJ 일렉트릭과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최근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윤명선은 처음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이 계약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MJ 일렉트릭 본사 옥상. 한 직원이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아래에서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김대리, 내려와. 제발. 이 회사가 나의 전부였어. 근데 이젠 다 무너졌어. 대표님이 계실 때는 우린 꿈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빚독촉 편지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명산의 집. 그녀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성열이 들어왔습니다. 명선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원하던 거 아니었어. 회사를 가지는 거? 가지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살 시도했던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 어린 딸이 있대. 암 치료 중이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 상관없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명선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울고 있던 자신. 어머니 이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아,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착하게만 살면 돼. 엄마, 나도 예뻐지고 싶어. 윤명선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3장 교도소의 2년 교도소 김명재는 18개월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김명재, 모범수 표창장 나왔어. 한 달 감형됐어. 축하해. 감사합니다. 독서실에서 김명재는 법률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가 궁금한 듯 묻는다. 형님, 왜 그렇게 법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야.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회복하는 거지. 그리고 내 회사와 직원들을 되찾을 거야. 면회실 법무팀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겠답니다. 윤명선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남충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접촉해 왔습니다. 남충렬? 어떤 사람입니까? 이금순과 윤명선의 뒤를 봐주던 브로커입니다. 윤명선이 자기를 배신했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다고. 그가 가진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금순과 윤명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답니다. 김명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남충렬의 아지트. 그는 술을 마시며 이금순의 사징을 받습니다. 남충렬이 쓸쓸히 말한다. 금순아, 우리 좋았을 때가 있었지. 근데 네 딸이 날 배신했어. 그의 머릿속에는 윤명선이 자신을 내쫓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나한텐 남편이 있으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퇴물은 사라져야죠. 남충렬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금순과 윤명선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날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어. 비밀 장소. 김명재의 법무팀, 남충렬, 양심선언한 증인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부터 동맹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명선과 차승혜를 무너뜨리는 것. 저는 제 양심 때문에 못 참겠어서 나왔습니다. 나는 복수 때문이지.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법무팀장이 화면에 MZ 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김명재 대표님이 계십니다. 출소일, 교도소 문 앞에 수십 명의 MJ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문이 열리고 김명재가 나왔습니다. 2년의 세월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울며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표님, 타세요. 가실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부입니다. 교회의 조용한 빌라. 안에는 MJ의 핵심 직원들, 법무팀, 그리고 남충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남충렬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남충렬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20년간의 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요양원 사기, 뇌물 내역, 주가 조작 증가, 모든 것이요. 왜 도와주시냐 뭡니까? 복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만든 괴물들을 제가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략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대표님의 재심입니다.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내부에 아직 대표님을 따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집단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선의 횡령, 기술 유출, 부당 해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제 자료를 더하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승렬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SNS,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서요. 젊은 MJ 직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J 일렉트릭 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명재 대표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습니다. 50만 원 때문에요. 그런데 그 돈은 제가 실수로 쓴 겁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뭐? 50만 원으로 2년 감옥?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윤명선 누구야? 그리고 현재 회사를 장악한 윤명선은 우리 기술을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반역행위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MJ 일렉트릭 사건, 새로운 진실 드러나나? 윤명선과 차성열의 집. 아침 뉴스를 보던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김명재 사장 석방하라! 윤명선 처벌하라!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습니다. 김명재를 구하자, MJ를 되찾자, 사장, 검은 동맹의 붕괴. 검찰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성열 차장이 조작한 거 아니야? 증거가 너무 약해. 50만 원으로 2년이라니. 그때 한 검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하겠어. 내부 고발. 나는 검사가 된 이유가 있어. 정의를 위해서였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며칠 후 그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찰 내부에서 일하는 검사입니다. 오늘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차성열 차장 검사는 김명재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팀원으로 있었고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 차장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기소를 지시했고 판사를 회유했습니다. 녹취록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차성열의 사무실. 그는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총장 사무실로 불려간 차성열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차 차장, 여론이 들끓고 있어. 자네를 보호할 수가 없네. 사표를 내게. 총장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조용히 사표를 내라는 거야? 아니면 징계받고 쫓겨나겠나? 차상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명선의 집. 그녀는 술을 마시며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명선아, 진정해. 우리한테는 돈이 있잖니. 변호사를 고용하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엄마. 여론이 무섭다고. 차송열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명선아, 나 사표 냈어. 검찰에서 쫓겨났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이제 정말 모르겠어. 둘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권력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김명재의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윤명선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김명재 대표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윤명선이 이 증인에게 보낸 5천만 원의 증거입니다. 검찰도 재수사한 결과 원래 사건에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명재는 무죄로 판결한다.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만세! 김명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 수백 명의 시민과 직원들이 김명재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MJ 일렉트릭을 되찾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되찾겠습니다. 어떻게 되찾으실 겁니까?
윤명선이 저지른 불법을 밝혀내고 회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놓겠습니다. 김명재의 새 사무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명선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불법 주가 조작으로 얻은 겁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총 20% 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건가? 네, 윤명선이 가진 51% 중 불법으로 얻은 30%를 무효화시키면 실질 지분은 21%입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 윤명선이 소환되었습니다. 윤명선 씨, MJ 일렉트릭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법 주가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 통정 매매 내역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금순 씨와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요. 100번 넘게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수량으로 사고 팔았는데 우연이라고요? 윤명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금순의 집, 윤명선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위험해. 주가 조작건이 들통났어. 엄마가 나를 도와줘야 해. 명선아, 나는 이제 늙었어. 감옥 가기 싫어. 엄마? 네 혼자 책임져.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니까.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한테 배운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나는 살아남고 싶어. 미안하다. 이금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명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윤명선의 집, 차성열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너도 알잖아. 나도 살아야 해. 그래서 날 버리고 가겠다고? 명선아, 우리 살한 적 없잖아. 그냥 거래였어. 이제 그 거래가 끝난 거야. 당신, 진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도울 수 없어. 차성열은 집을 나갔습니다. 윤명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MJ 일렉트릭 본사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윤명선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윤 대표, 우리 회사를 망쳐놓고 뭐라고 할 거야? 주가가 80% 넘게 떨어졌어. 책임져!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김명재가 들어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 대표님! 김 대표님! 주주 여러분, 저 김영재입니다. 오늘 저는 제안합니다. 윤명선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자고. 찬성!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78%, 반대 22%. 윤명선 대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명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명재 씨를 추대합니다.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김명재가 단상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 김명재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윤명선 씨, 주가 조작과 업무상 배임,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명재, 당신이 이긴 거야. 만족해?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를 되찾았을 뿐이에요. 제자리? 웃기지 마. 당신도 나처럼 야망이 있잖아. 네, 저도 야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야망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야망과는 달라요. 윤명선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같은 날 차성열도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검사야. 어떻게 감히? 당신은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라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금순의 집. 그녀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명선, 차성열 구속, 이금순에게도 수사 확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금순 씨, 문 여세요. 이금순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장례식, 내 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렸습니다. 이금순 씨, 체포합니다. 이금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갑을 찼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악은 때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윤명선과 차성열, 이금수는 권력과 부를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명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정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3부에서는 윤명선, 차성열, 이금순의 재판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끝까지 발악하고 서로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명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명선은 과연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3부 심판의 날에서 완결됩니다.